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나쁜 말 한마디에 힘이 쫙 빠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비 갚는다고도 했는데 그냥 나온 빈말이 결코 아니더군요. 따뜻한 예쁜 말 한마디는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따뜻하고 예쁜 말 한마디로 삶에 다시 의욕을 갖게 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정에서 예쁜 말 한마디가 가족끼리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가족끼리 서로에게 사랑해, 고마워 같은 말을 자주 하는 가정은 더욱 행복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오랜 세월 현직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시골 마을로 낙향한 60대 남성 상호 씨 사례입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말에 진심으로 감동받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상호 씨는 퇴직하자마자 곧장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마을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 자주 찾아오지 못합니다. 상호 씨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답은 대부분 임대하고 자신은 작은 텃밭 정도의 농사를 짓고 마을 친구들과 어울려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그립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모습이 늘 아른거렸습니다. 가끔 화상통화를 통해 손주들의 목소리도 듣고 예쁜 모습을 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눈을 뜨면 도시에 있는 예쁜 손주들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지요. 어느 날 상호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매년 그렇듯이 이번 생일도 조용히 보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도시의 자녀들이 바빠서 시골에 있는 상호 씨 부부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고 전화나 문자를 보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일이 다 되어 가도 전화 한 통화 없어서 내심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바빠서 그렇겠지 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그렇다고 상호 씨가 자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자신의 생일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기도 좀 그랬지요. 그러다가 생일 전날 마을 친구 집에 부부와 함께 초대받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부인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상호 씨 마음은 온통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올해 생일 전날 이 시간까지 연락조차 없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걱정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때 저 멀리 차량 행렬이 마을 입구 길게 난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상호 씨는 단번에 자녀들 차량임을 알아챘습니다.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동네 입구로 걸어나갑니다. 가슴 속이 두근두근 하늘을 밟는 듯 기분이 너무 좋아 날아갈 듯합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라는 말과 함께 자녀들과 손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상호 씨 부부에게 뛰어옵니다. 상호 씨 부부는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고 기뻤습니다. 아들, 딸과 손주들이 미리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꺼내 상호 씨를 위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엽고 예쁜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유난히 좋아하시는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손주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상호 씨 부부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상호 씨 부부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상호 씨는 이렇든 저렇든 좋았습니다. 자녀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생일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상호 씨의 큰아들이 자녀들을 대표하여 미리 준비한 봉투를 상호 씨에게 드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말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각각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릴 때 제가 말썽 피울 때도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믿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도 말합니다. 아버지, 형과 달리 제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죄송했는데 그래도 남들 앞에 제 자랑을 많이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마을 어르신들께 그 말을 들었지만 이제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인사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신혼 때 김서방 하는 일이 잘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김서방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도 꾸지람 하시지 않고 격려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김서방에게 목돈을 내놓으시면서 언제든 능력될 때까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셨지요. 우리 부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여 아버지께 갚아드리긴 했지만 그때 오셔서 한마디 하신 것 진짜 잊을 수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옆에 있던 사위도 같이 감사 인사를 하며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당시 상호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복에 김서방 너무 기죽지 말게. 자네가 일부러 사업을 망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잖나. 내 자네를 꼭 믿네. 꼭 힘내게. 그리고 여기 돈 조금 준비해왔네. 자네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사업이 일어서면 천천히 갚아도 되네. 난 자네를 꼭 믿네. 자네는 꼭 해낼 거야. 내 딸하고 결혼 허락할 때 김서방 자네 사람 하나 보고 그런 거야. 내 기대 잊지 말게 힘내게. 상호 씨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딸 부부 앞에서 그런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니 감동스러웠습니다. 상호 씨도 물론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들도 부모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호 씨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사랑과 감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준 이 사랑이 너무나 고맙구나. 오늘 밤 잠이 안 올 것 같다. 상호 씨는 눈물이 나올 듯하여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상호 씨는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도록 상호 씨 부부의 시골집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웃음꽃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틈을 봐서 마을 골목길을 걷고 대문으로 들어오는 큰아들과 잠깐 밖으로 나와 있던 상호 씨가 마당에 마주 섰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번 생일에 전화 연락도 안 와서 서운하셨지요?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평소와 달리 전화를 드리지 않아 걱정도 하셨지요? 동생들이 아버지를 재미있고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며 요즘 TV에서 나오는 서프라이즈를 하자고 제안하기에 제가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했다가 이번 한 번만 허락을 했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상호 씨가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도시에서 바쁘고 주말엔 쉬어야 하는데 고들 데리고 여기 촌까지 찾아주니 엄마랑 나는 정말 고맙지. 미안하기도 하고. 평소에도 효자로 소문난 큰아들이지만 막상 아버지 상호 씨와 마주서서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었지요. 자칫 서먹서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큰아들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뵈러 올 때마다 옛날 제 어린 시절 많이 떠올립니다. 아버지께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클 때 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을 미소로 대하셨습니다. 저희들 3남매 어릴 때 셋을 동시에 업고 아파트 5층까지 계단을 쉬지도 않고 올라가시던 기억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른 집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 저 손주들도 오래오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씨 마음이 울컥합니다. 큰아들 입에서 존경이란 말을 직접 들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괜히 마당 저 너머 들판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행복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끼리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감사를 표현하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행복해집니다. 상호 씨와 그의 가족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직장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인들 사이에도 예쁜 말 한마디가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팀 분위기를 바꾸고 회사 전체에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오는 30대 중반의 혜진 씨는 IT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가 대형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팀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신생 IT 회사여서 이번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향후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였지요.
프로젝트가 워낙 중요해서 며칠 동안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치기도 했었지만 모두가 혜진 팀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프로젝트의 마지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클라이언트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합격한 것입니다. 혜진 팀장과 팀원들이 클라이언트가 승인했다는 회사 전무의 통보를 받고 거의 동시에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 팀원들은 혜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모두 팀장님께서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저희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전무님도 혜진 씨에게 전화를 해서 진짜 수고 많았노라고 칭찬을 거듭거듭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힘든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듯했습니다. 혜진 팀장과 팀원들은 맥주집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늘 밤 마음껏 먹고 마셔도 좋다는 전무님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악수도 하고 맥주잔도 부딪혔습니다. 혜진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에서 초빙되어 오자마자 사장님의 특별 지시로 이 프로젝트 공모 사업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이렇게 특별팀을 구성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응모에 뛰어든 적이 없었지요. 규모도 이번 프로젝트에 비해 적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원 개개인들이 혼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모으고 최종 자료를 만든 뒤 보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혜진 씨가 혼자 만든 보고 내용들이 전임 회사 고위층의 인정을 받아 특별 상금과 해외여행 포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오자마자 팀을 짜서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응했던 것이지요. 막상 이렇게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받고 나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특히 최초 프로젝트 의뢰를 받아 팀원들과 충만한 의욕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테스트를 거쳐 이 정도만 됐다 하고 제출했지만 클라이언트의 퇴짜를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당연히 승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팀원들과 회사 가까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잔을 나누다가 전무님의 긴급 연락을 받았던 그날입니다. 승인을 받지 못해서 빠른 시일 내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시 한번 팀원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전무님의 전화를 받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파티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다들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릅니다. 혜진 팀장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슬비가 내리는 것도 모르고 온몸이 비에 젖는 것도 모르고 혼자 가로등 아래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갑자기 서럽고 화도 났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고 다음 날부터 다시 그 작업에 뛰어들 것을 생각하니 암담했지요. 더 이상 하고 싶은 의욕도 나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쪽 업계에서 워낙 큰 손이고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가 워낙 컸기에 혜진 팀장 회사로선 반드시 따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뻗어버렸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팀원 영선 씨의 카톡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너무 기죽지 마세요. 팀장님 옆에 저희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팀장님 힘내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음에는 반드시 통과될 거예요. 팀장님은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 반드시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팀장님 파이팅! 평소에 말이 별로 없지만 업무에 매우 성실했던 영선 씨의 문자는 의기소침해서 기가 팍 죽어있던 혜진 팀장에게 정말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그 문자 하나에 갑자기 의욕이 생겼습니다. 참 신기하였습니다. 만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문자 하나에 이렇게 의욕이 생기다니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최종 승인을 받았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클라이언트의 최종 승인을 따내면서 팀 전체가 특별 포상도 받았습니다. 포상을 받던 날 팀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크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최종 승인은 모두 팀장님 덕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팀장님만 믿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이렇게 큰 상금까지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 팀장도 팀원들에게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영선 씨를 보고 곁으로 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전체 팀원들의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혜진 팀장에겐 영선 씨의 그 카톡 문자가
더욱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카톡 문자로 보낸 한마디가 의욕을 상실한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예쁜 말 한마디는 팀원들에게 큰 동기부여와 힘이 됩니다. 격려와 상호 존중 그리고 감사의 말은 직장 내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협업을 증진시킵니다. 혜진 팀장에게 보낸 영선씨 카톡 문자처럼 여러분도 직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친구 관계에서의 예쁜 한마디 사례입니다. 20대 미영의 사례입니다. 미영은 최근에 가족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잦은 다툼으로 이혼 재결합을 반복한 끝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했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 감감무소식입니다. 부부의 갈등이 너무나 심했는데 그렇게 평소에 미영에게 살갑게 대하던 아버지도 이혼 후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미영은 그 상황 속에서 큰 혼란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일찌감치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갑작스런 이혼 소식은 미영이를 정말 힘들게 하였습니다. 외동딸인 미영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학창 시절에도 부모님이 자주 다투고 이혼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미영이가 중간에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재결합하였고 다툼이 있어도 다시 화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영이가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다투다가 다시 화해하고 가족끼리 일본 여행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엄마는 까칠하긴 하지만 부지런하고 매사 철저하게 생활하는 스타일이고 아버지는 책임감이 많이 부족하고 무슨 일이든 대충 하는 성격입니다. 게다가 두 분 다 일을 하시는데 엄마는 매우 알뜰한 편이고 아버지는 낭비도 심하고 가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지요. 미영에겐 아버지가 훨씬 살갑게 해준 편이라 미영이의 마음엔 엄마보다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정 살림에 대해 무책임한 면이 많아 엄마의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성격도 판이하게 다른데다가 생활력이나 책임감 등에도 차이가 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요즘 미영이가 독립해서 조그만 아파트 전세방 하나 얻어 생활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일자리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부모님 이혼하고 엄마 혼자 생활하는 본가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영이 자신은 약간 아버지를 닮은 성향이라 엄마와 단둘이 지내면 다툼이 생길 것이고 그 때문에 편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미영은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지요. 어느 날 미영은 절친한 친구 수진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수심이 가득한 미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가 고민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 있어? 오늘 너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 수진의 따뜻한 관심에 미영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여고 동창인데 미영이에겐 진짜 친구였지요. 미영이가 힘들 때면 늘 곁에서 공감해주고 편들어 주었습니다. 학창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을 학교 친구들이 수군거릴 때 학급 반장이던 수진이가 그 뒷담화를 듣자마자 나서서 친구들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야, 너희들 미영이 부모님 이야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미영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부모님들의 사정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하든가 해야지. 왜 힘들어하는 미영이를 놓고 뒷담화하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들 누구도 부모님이 언제든 이혼할 수 있으니까 남 이야기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잖나. 그리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더욱 그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이건 아니지. 수진이의 한마디에 뒷담화를 하던 친구들이 움찔했습니다. 더 이상 미영이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도 없었지요. 수진이는 학급 반장으로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매우 잘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반 친구 중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반 친구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에 반해 미영이는 다툼이 잦은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하여 늘 소심하게 생활했었지요. 그래서 여고 시절 친구가 별로 없던 미영에게 수진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구김살 없이 성장하고 얼굴에 늘 미소 가득하고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평소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미영이를 만나자마자 미영이의 고민을 깊이 경청했습니다. 미영이가 예전에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수진이를 잡고 하소연하면 수진이는 진짜 열심히 미영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눈 이야기를 다른 곳에 전하는 일도 전혀 없었지요. 수진이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미영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미영이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수진은 미영의 두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아.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그래도 힘내, 미영아. 난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부모님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 그리고 부모님 이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 미영이 너의 인생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혹시 뭔가 필요한 것 없어? 내가 큰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너는 도와줄 힘은 있다, 알지? 미영은 수진의 말에 진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경청과 칭찬 그리고 지지하는 그 말 덕분에 미영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진심으로 미영이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미영아. 지금 당장 본가로 들어가려면 마음이 걸리겠지. 어머니 성격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미영아. 내 생각엔 미영이 내가 어머니한테는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피부치잖아. 그리고 어머니 성격이 까칠하다고 해서. 미영이 너에게 뭐라고 하신 것은 별로 없잖아. 내 생각엔 본가로 들어가서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미영이 너는 마음이 워낙 순하고 착해서 사람들이 좋아했었지. 그 미소 한 방만 있어도 너가 어머니 마음이 확 풀릴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선 어머니께 미영이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수진이의 조언을 듣고 수진이는 이 세상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친구 수진의 지지를 통해 용기가 생겼습니다. 수진이의 진정성 가득한 말을 들으면서 미영이는 다시 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내일이라도 짐을 챙겨 엄마 곁으로 돌아가 위로도 하면서 둘이 정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 관계에서의 진심 어린 경청과 칭찬은 큰 힘을 줍니다. 수진이의 따뜻한 한마디는 미영이에게, 미영이의 따뜻한 위로는 이혼 충격에 빠져 홀로 외롭게 집을 지키고 있는 엄마에게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미영과 수진처럼 여러분도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경청으로 서로의 힘이 되어보세요. 친구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누군가 곁에 와서 이렇게 진심 어린 예쁜 한마디 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덩치 말하고 말 한마디 건네더라도 진짜 진심 어린 따뜻하고 예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안 풀려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예쁜 한마디는 실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예쁜 말 한마디가 널리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철학하는 필라이프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